식탁 위에 컵이 2개 놓여 있습니다. 하나를 치워야 한다는 걸 알면서도 손이 가지 않습니다. 현관문을 열면 늘 들리던 목소리가 없고 저녁이 되면 하루 동안 하지 못한 말이 한꺼번에 떠오릅니다. 배우자를 먼저 보낸 뒤에 첫 1년은 달력 한 장으로 설명되지 않습니다. 어떤 날은 숨이 막힐 만큼 슬프다가도 어떤 날은 장을 보고 이웃과 웃을 수 있습니다. 그러다 다시 기일이나 생일, 익숙한 노래 한 곡에 마음이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뒤로 돌아간 것이 아닙니다. 에덴은 정해진 순서도 졸업 날짜도 없습니다. 오늘은 슬픔을 빨리 끝내는 법을 말씀드리려는 것이 아닙니다. 첫 1년 동안 몸과 집안일, 기념일과 관계가 어떻게 달라질 수 있는지, 그리고 혼자 버티지 않기 위해 무엇을 준비하면 좋은지 차분히 살펴보겠습니다. 이 영상의 결론은 하나입니다. 첫 1년은 있는 시간이 아니라 고인을 기억한 채 내 일상을 다시 붙잡는 시간입니다. 사별 뒤에는 슬픔만 오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 감정이 없는 듯 멍할 수 있고 내가 더 잘했어야 했다는 죄책감이 들 수도 있습니다. 먼저 떠난 사람에게 화가 나거나 살아있는 내가 웃었다는 사실이 미안하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잠이 잘 오지 않고 입맛이 줄고 한 문장을 읽어도 내용이 들어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계산이나 약속처럼 평소 쉬웠던 결정이 갑자기 버거워지기도 합니다. 미국 국립노화연구소는 이런 신체적 정서적 반응에 옳고 그른 방식이 없다고 설명합니다. 세계보건기구도 정상적인 애도 자체를 정신질환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왜 아직도 이러지? 라고 자책하지 마세요. 반대로 가슴 통증, 호흡곤란, 심한 어지럼처럼 위험한 증상을 모두 슬픔 탓으로 넘겨서도 안 됩니다. 기존 질환이 있거나 약을 먹고 있다면 진료 일정을 유지하세요. 몸이 보내는 신호는 애도의 일부일 수도 있지만 치료가 필요한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부부는 오랜 시간 보이지 않게 일을 나눕니다. 한 사람은 공과금을 챙기고 다른 사람은 반찬과 약을 챙깁니다. 자동차 수리, 은행 비밀번호, 병원 예약, 가족에게 연락하는 일도 누군가의 몫이었을 것입니다. 배우자를 잃으면 사람만 없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맞던 생활의 절반이 갑자기 비게 됩니다. 그래서 슬픈데도 서류를 찾고 비밀번호를 바꾸고 혼자 밥을 준비해야 합니다. 모든 일을 한꺼번에 해결하려 하지 마세요. 종이를 3칸으로 나눠 오늘, 이번 달, 나중이라고 적어보세요. 오늘은 약과 식사, 잠처럼 안전에 필요한 일만 합니다. 이번 달에는 공과금, 보험, 자동이체, 병원 일정처럼 놓치면 곤란한 일을 가족이나 믿을 사람과 확인합니다. 집 정리나 큰 재산 결정처럼 되돌리기 어려운 일은 서두르지 않아도 됩니다. 도움이 필요할 때는 막연히 괜찮아 라고 말하지 말고 이번 주에 은행 서류를 같이 봐달라처럼 한 가지 일을 구체적으로 부탁해보세요. 도움을 받는 것은 무능함이 아니라 갑자기 두 사람 몫을 맡은 사람이 쓰는 정상적인 방법입니다. 마음이 무너지면 생활의 작은 신호부터 사라집니다. 아침을 건너뛰고 약 먹는 시간을 놓치고 밤마다 술로 잠을 청할 수 있습니다. 냉장고에는 먹을 것이 없는데 장을 보러 나갈 힘도 없습니다. 첫 몇 달에는 거창한 목표보다 몸을 살리는 반복이 중요합니다. 아침에 커튼을 열고 물 한 컵을 마십니다. 하루 한 끼라도 국, 밥, 달걀, 두부처럼 익숙하고 준비하기 쉬운 음식을 정해둡니다. 약은 요일 상자나 휴대전화 알림으로 확인하고 진료가 있는 날은 가족에게 동행을 부탁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은 체중과 식사, 수면을 간단히 적어보세요. 며칠째 거의 먹지 못하거나 잠을 전혀 이루지 못하고 약 복용과 위생 같은 기본 생활이 무너지면 기다리지 말고 의료진이나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연락해야 합니다. 시간이 해결하겠지라는 말이 필요한 도움을 늦추게 해서는 안 됩니다. 애도하는 몸에는 의지보다 식사와 수면, 진료와 사람의 손이 먼저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첫 생일, 첫 명절, 결혼기념일, 그리고 기일, 달력에 적힌 날짜가 다가오면 며칠 전부터 잠이 흐트러지거나 짜증과 긴장이 커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당일보다 모든 행사가 끝난 다음 날 더 허전할 수도 있습니다. 미국 보훈부는 상실을 떠올리는 날짜 슬픔이 다시 커지는 반응이 생길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하지만 어느 날이 가장 힘든지는 사람마다 다릅니다. 미리 한 가지 계획을 정해두세요. 가족과 함께 식사할지, 혼자 조용히 산책할지, 고인이 좋아하던 음식을 만들지 선택합니다. 힘들면 중간에 돌아올 수 있는 계획이 좋습니다. 주변 사람도 이제 그만 잊으세요. 나 강해져야죠. 라고 말하지 마세요. 대신 그날 어떻게 보내고 싶으세요? 그분 이야기를 해도 괜찮을까요? 라고 묻는 편이 낫습니다. 고인의 이름을 말한다고 슬픔을 새로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있는 그리움을 안전하게 꺼낼 자리를 만드는 것입니다. 사별 직후에는 연락이 몰리지만 시간이 지나면 주변의 일상은 다시 빨라집니다. 남겨진 사람은 그때부터 더 깊은 고요를 마주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 사별을 다룬 체계적 문헌고찰에서는 사회적 지지와 의미 찾기가 적응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중요한 요인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래된 연구에서도 낮은 사회적 지지와 경제적 압박, 높은 스트레스는 사별 후 우울과 연관됐습니다. 이것은 사람이 많기만 하면 괜찮아진다는 뜻이 아닙니다. 매주 같은 요일에 통화할 한 사람, 한 달에 2번 함께 걸을 사람처럼 끊기지 않는 연결이 더 현실적입니다. 경로당, 복지관, 종교 모임, 동네 산책 모임처럼 부담이 적은 장소를 한 곳 정해도 좋습니다. 처음부터 즐거워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잠깐 앉아있다 돌아오는 것도 시작입니다. 가족은 언제든 전화하세요. 에서 멈추지 말고 수요일 저녁마다 제가 먼저 전화 드릴게요. 처럼 약속을 구체적으로 정해주세요. 연결은 떠난 사람을 대신하는 일이 아니라 남은 사람이 하루를 건널 손잡이를 만드는 일입니다. 옷장과 사진, 휴대전화 속 메시지를 언제 정리해야 하는지 묻는 분이 많습니다. 정답은 없습니다. 곧바로 정리해야 마음이 편한 사람도 있고 1년이 지나도 그대로 두고 싶은 사람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이 정한 속도에 밀리지 않는 것입니다. 다만 생활을 방해하거나 안
안전을 해치는 물건은 도움을 받아 천천히 정리할 수 있습니다. 한 번에 집 전체를 비우는 대신 상자 하나를 정해 간직할 것, 가족과 나눌 것, 나중에 다시 볼 것으로 나눠보세요. 사진 한 장 옆에 기억나는 말을 적거나 고인이 좋아하던 반찬을 만들어 가족과 나누는 것도 좋습니다. 사별 연구에서는 상실에서 의미를 찾는 과정이 적응과 관련될 수 있다고 보고합니다. 의미를 찾는다는 말은 죽음에 좋은 이유를 붙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함께 산 시간이 내 삶에 남긴 것을 내 방식으로 이어간다는 뜻입니다. 웃는 날이 와도 배신이 아니고 우는 날이 돌아와도 실패가 아닙니다. 기억과 생활은 한 집 안에 함께 있을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좋은 날과 힘든 날을 오가며 조금씩 일상을 되찾습니다. 하지만 일부는 고인에 대한 강한 갈망과 몰두, 심한 정서적 고통이 오래 이어지고 일상 기능이 크게 무너질 수 있습니다. 기간 하나만으로 판단할 수 없고 문화와 개인의 상황을 함께 봐야 합니다. 그래서 진단은 전문가의 몫입니다. 그러나 도움을 요청하는 데에는 진단을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거의 먹거나 자지 못하고 약을 계속 놓치고 집 밖으로 전혀 나갈 수 없거나 삶을 끝내고 싶다는 생각이 들면 혼자 견디지 마세요. 정신건강 위기상담 전화 1577-0199와 지역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상담과 기관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살 생각이 들거나 당장 위험하다면 24시간 자살 예방 상담 전화 109-119 또는 가까운 응급실에 바로 도움을 요청하세요. 첫 1년이 끝났다고 슬픔도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첫 1년 내내 무너져 있어야 사랑이 깊었던 것도 아닙니다. 오늘 할 일은 거창하지 않습니다. 한 끼를 먹고 한 사람에게 전화하고 미뤄둔 일 한 가지만 적어보세요. 고인을 잊지 않으면서도 내 삶을 돌볼 수 있습니다. 그리움에는 시간표가 없지만 오늘을 건널 손잡이는 만들 수 있습니다.